시간은 화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그렇게 하고 토요일은 원래대로 하면 돼 다들. 자 그러면 이제 배경 지시 열람 먼저 보면 오늘은 일단 행정입법 같이 한번 좀 먼저 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업을 일주일에 2번씩 하긴 하는데 나 좀 요즘 고민이 되는 게 우리 할 게 좀 많아. 사실 화법과 작문 알지? 그치? 언어와 매체, 수능까지 3가지를 다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통역하기가 내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언어와 매체도 왜요? 언어와 매체가 이제 보통 문법이고 이제 화법과 작문이 이제 보통 이렇게 글 써서 푸는 거 있잖아. 근데 저희 화장 선택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안 한다고 한 적은 없어. 화장만 만약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어쨌든 뭐 그건 딴 얘기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을 2시간 안에 이거 기출도 다 보고 또 그것까지 다 섭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한 번 하루 더 잡아서 우리 국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이야. 다들 어떻게 생각해? 하루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어때? 정민이나 원정이, 혜진이 어때? 괜찮아? 그래서 뭐 추가 비용을 뭐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5만 원 정도만 추가해서 하루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왜냐면 그걸 너무 못 다루게 되더라고. 시간이 너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들 알고 있고 그러면은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 2020년도 수능 국어 대비 대응실험 시간 10번째 행정입법. 그래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 3권 분립에 대해서 생각을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3권 분립이 뭔지 알지? 여기 다 문돌이 되어 있잖아. 그치? 3권 분립이 뭐야? 국가의 권력을 행사해 나가는 데 있어서 3개의 주체가 있지. 뭐뭐뭐가 있어? 행정부, 응. 행정부 또 입법, 입법부 또 사법. 그렇지. 그래서 judiciary, administrative, 그다음에 이제 legislature 해서 3가지 이제 부서가 3권 분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원래 이제 그 법을 위반하는 기관은 어디야? 그래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야? 입법부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야? 국회야, 국회. 행정부는 어디야, 그럼? 대표적인 행정부. 대통령. 그러니까 거기 어디야? 고3 정도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뭐야? 청와대. 알겠어?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법부는 또 어디야? 헌재, 뭐 대법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지방 뭐 재판, 뭐 이런 거 춘천지방법원 뭐 이런 데가 다 사법부가 되는 거잖아. 알겠어? 네. 그래서 이게 3권 분립이란 말이야.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또 법을 기준으로 해서 상권들을 판단하는 기관이지. 그래서 이 3권 분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건 행정입법이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 왜? 원래는 입법을 누구만 한다고? 입법부만. 근데 행정입법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행정부가 입법 권한을 실현하는 걸 이제 행정입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알겠어? 네. 실제로 그 입법을 할 수 있는 그 행정부의 그 당사자가 누가 있어? 대표적인 사람. 대통령. 대통령이 입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 너희들? 대통령이 입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게 되면 헌법 제40조는 국회의 포괄적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좀 잘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법문이 필요 없이 모든 걸 다 섭렵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조항은 과거에는 입법 독점주의로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입법 중심주의로 재해석되고 있고 포괄적 입법권에는 법률의 구체적 사항을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구체적 사항을 법규 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일단 계속 읽어보면 그 결과 국회 입법에 의한 수권이 종래의 입법기관이 국회가 아닌 누구? 이게 지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지. 어디? 행정처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상황에 관하여는 뭐라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대지. 입법부가 원래 모든 법을 다 입법하는 게 맞지만 행정부에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그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라는 거야. 다만 중요한 건 뭐다?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포괄 입법이 아닌 거지. 그지? 포괄 입법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다루는 거고 이거는 구체적 범위에서만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당의 행정청 역시 보충적으로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된대.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행정기관은 실질적 의미의 입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헌법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의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 무슨 얘기야? 대통령도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 또는 국무총리들도 국무총리가 이제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헌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의회의 입법 독점주의, 그러니까 의회만 입법을 하는 거지. 여기에서 입법 중심주의로 전환이 됐대. 독점주의에서 중심주의로 전환. 독점은 뭐야? 모든 걸 다 혼자 해버리는 거지. 중심은 뭐야? 입법부가 중심이긴 하나 주변도 있다는 얘기야. 누구? 행정부도. 이해돼?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 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이게 중요한 얘기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 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 분립주의로는 현대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 분리론에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현대 사회에 다변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대 사회 상황에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함이 바로 행정 입법의 취지라는 거야. 이해됐어? 괜찮아?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헌법 제95조는 대통령과 총리령 및 부령령식의 위임입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법률과 법이 뭐가 다른 줄 알아? 법률과 법? 법률과 법. 법률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다 쓰냐면 법률이라고 하는 용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대해서, 그렇지? 법률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 알겠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이라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야. 네. 자, 근데 원래는 국회가 이런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외에 다른 권한을 입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한테도 위임을 한다. 그게 이제 행정입법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국회에서 입법을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줄 알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최소한 한 1, 2년, 더는 2, 3년 이렇게 계류가 되면서 걸린단 말이지, 시간이 입법되는데. 자, 그러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굉장히 변화가 심하잖아. 그런 식으로 법이 느릿느릿하게 진행이 돼서 법이 이제 입법이 된다 그러면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각 상황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 이거야.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봐보자. 우리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는 위임입법이 첫 번째인데 그 위임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분류되어 있는 놈이야.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너희들이 보는 이런 고3 모의고사에서는 나오는 지문이 정치학 지문, 사회과학과 관련돼서 정치학 지문, 법 지문이 대세인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이하게도 행정과 관련된 지금 지문이 나왔어. 굉장히 이제 드문 케이스야. 거의 잘 안 나오거든. 행정과 관련된 거. 근데 이거 행정과 관련된 이런 어떤 지문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은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정치보다는 법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위임입법을 얘기해보면 법규 명령이라 하면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 법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을 말한다. 행정부에 의한 법규 명령의 제정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 작용이다. 그래서 법규 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고 계속적 효력을 가지는 추상적 법규이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구비하고 공포하여야 하고 법규 명령은 다시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나뉜다라고 하고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리고 대외적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라고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가 있고 계속적 효력을 가지며 또 추상적 법규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우리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건 위임 명령이지. 그래서 위임 명령 보게 되면 위임 뭐야?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요한대. 법률의 근거를 더해만 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집행 명령은 뭐야?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요하지 않는데.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헌법적 근거는 75조 전당과 95조. 아까 위에서 이것도 좀 관련된 내용인데 목적은 뭐야?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보충 명령의 성격이고 얘 같은 경우는 75조 후단 95조와 관련이 있대. 굳이 몰라도 되지 얘는. 그리고 법률의 집행과 관련이 있대. 자, 얘는 뭐라고? 내용을 보충하는 거라면 얘는 집행과 관련이 있대. 그래서 위임 입법을 계속 보게 되면 위임 명령을 보게 되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새로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규정이 가능하고
이거는 집행명령 같은 경우에 새로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기억을 하되 얘가 지금 법규명령의 내용과 상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개의 공통점, 법률에 종속할 법규를 가진다라는 것까지 봤고, 한계, 위임명령의 한계지.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들인데, 보게 되면은 위임명령의 한계는 수권의 한계가 있대. 그래서 법률의 명령에 대한 수권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수권이 아닌 구체적인 위임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입법부에서 하는 입법 작용이 포괄적인 행위였다면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임이 일어나서 입법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야. 헌법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법률을 정하도록 한 사항과 본질적인 사항, 국회 전속 사항은 법률을 정하여야 하며 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본질적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제정상의 한계는 위임 명령은 수권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되고, 위임 명령은 상위 헌법 법률 중에서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재위임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재위임해야 된다. 이건 잘 몰라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가지고 있는 한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위 법령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어디까지는 상위 법령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어. 자, 행정규칙으로 넘어가 보자. 기존의 위임 명령과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준칙을 정해놓은 법조 형식이래. 누구? 행정기관 공무원들. 그 얘기인 즉슨 아까 위에서 위임 명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일반 국민들이었지. 근데 얘는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라는 거야. 알겠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좀 빨리 넘어가 볼게. 그래서 행정명령 직무규칙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행정부 내부의 직무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대.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실무상 훈령, 통첩, 예규, 이거 우리 본문에 나온 얘기들인데 이거 등이 해당된대. 어디에? 이 규칙에. 그래서 통상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고, 뭐 법적 근거 없이 제정이 되는 게 통상이래. 아까 얘랑 다르지? 얘는 위에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법규가 아닌 점에서 법규 명령과 구별된대. 자, 넘어가 볼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게 예규와 고시에 대한 얘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거지. 예규는 뭐야?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고시란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걸 뜻한대. 이게 바로 여기 지금 행정규칙과 관련된 내용들이라 이거지. 그래서 법규 명령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에 위임 명령과 차이야. 행정규칙은 법률적 근거를 필요로 갖는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예외는 있기 마련이야. 그리고 두 번째, 행정규칙은 행정기관과 구성원을 규율 대상으로 한대. 그래서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세 번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재판규범이 아니라 행정규칙은 조문 형식이 필요는 없다. 행정규칙은 공포를 효력 발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조례야. 자, 조례는 뭐래? 사실상의 상위 법규법, 헌법, 법률, 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지방사무에 해당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입법이 가능하고, 헌법 117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 재산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 규칙을 입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대. 법률이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들은 매우 많이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가 읍면동, 리에 폐지, 폐지 아닌가? 부담, 행정면이나 행정동, 리에 설치는 그 대표적인 예의다라고 하고 있어. 한계는 뭐냐? 지방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입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 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을 위반해서 안 된대. 이거는 아까 위임 명령과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즉 상위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뒤주는 입법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시의회에서 내 집 앞을 내가 직접 청소하는 주민에게 시청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위반되었고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쳤을 때 만약 국회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허가 없이 함부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 즉시 조례가 무효가 된대. 즉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시의회,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조례다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우리 그 배경 지식 보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이 지문을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 너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재라서 한번 배경 지식을 오랜만에 가져와봤고, 그래서 이건 진행을 해보자고. 이때 난이도 어땠어요? 이거? 네.
이거는 좀 높았던 것 같아. 예, 상대적으로. 왜냐면 이유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수업 내용 했었는데 넌 안 왔지만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비콘 관련된 내용 했었지? 기억나지? 그래서 비콘 했었을 때 그 글쓴이가 중요시 여겼던 게 뭐야? 범주 파악이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범주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읽어볼게. 좀 지우고. 이때 나랑 이제 수능 공부 이제 같이 하던 그 친구들이 시험 보고 작년이지? 시험 봤던 기억이 나. 보고 나서 좀 어려웠다라는 평이 많았던 시험이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규제는 국회가 제정해 국회 뭐뭐 하는 행정 규제. 여기서 봐봐.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수식어가 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한 수식은 아니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행정 규제가 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러나가 나오지. 그러나 항상 중요하지.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인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경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드러나는 거야.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라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이거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얘기하는 거라면 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행정부의 입법 권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알겠어? 이러한 맥락의 변화가 있다는 거는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겠지. 그래서 변화 양상을 꼭 기억해야 된다. 드론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들처럼 첨단 기술과 관련되거나 상황 변화에 즉각 대처해야 하거나 개별적 상황을 반영하여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행정 규제 사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글 쓰는 방식은 뭐인 거야? 여기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근거 진술. 이런 진술이 항상 좀 포인트를 잘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지. 뭔 소리야? 둘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 상황 변화, 개별적 상황, 능동적 대처 이러한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하면서 이 사람은 행정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글의 흐름이라는 걸 이렇게 읽어줘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능숙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 자, 행정기관은 국회에 비해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기에 적합하다 하면서 뭐하고 있어? 판단, 평가하고 있는 뉘앙스를 바로 느낄 수가 있겠지. 이러한 간단한 뉘앙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한 글을 읽을 때 그냥 그 글에 있는 거, 내용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글쓴이가 글 쓰는 패턴, 양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여러 번 했어. 자,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아까 우리가 다 본 거지, 기억나? 그래서 위임명령은 어디에 이제 해당되게 되는 거야? 법규 명령에 해당되게 되는 거지, 기억나? 기억이 안 나나? 아까 내가 배경 지식에 다 했잖아. 지우고. 행정입법의 유형에는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 등이 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와 있잖아. 그럼 글을 이 사람이 어떻게 쓸 확률이 높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밑에서 열거할 확률이 높겠지. 기본적인 건데 생각을 꼭 해주면서 읽자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행정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특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행정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이 아니야. 알겠어? 특정한 위임인 거지. 그게 위임 입법의 특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에 따라 제정된 행정입법을 위임 명령이라고 한다. 이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위임 명령에 대한 정의 진술이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정의는 항상 중요하다. 위임 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뭐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들이지. 이걸로 나뉘어진대. 그래서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된대. 뭐라고? 절차.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거지.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항상 포인트를 잘 짚고 넘어가야 바래. 왜?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가? 위임 입법에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네. 특징 1. 포인트를 꼭 항상 다 짚고. 위임 명령은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행정부에 맡겼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고. 자, 그래서 특정한 행정 규제 근거 법률이 위임 명령으로 제정할 사항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은 헌법상 상권 분리 원칙에 저촉된다. 사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읽히긴 할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배경 지식이나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좀 읽기는 어려웠겠지. 왜? 여기서 포괄적 위임이란 얘기는 뭐야? 구체적인 특정한 내용에 대한 위임이 아니라 모든 입법에 관련된 권한을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겨? 원래 상권 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이 세 개의 권력 주체들은 서로를 견제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입법부가 포괄적으로 행정부한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위임해버리면 견제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립이 위반되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은 금지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됐어? 풀어서 이해해야 돼. 이렇게 자꾸 공부할 땐. 위임된 행정 규제 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측성의 필요성을 포괄적 위임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야? 포괄적 위임을 하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예측을 할 수? 얘기해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포괄적 위임. 없다는 얘기지. 알겠어? 예측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당위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포괄적 위임을 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 행간을 읽어내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포괄적이면 예측할 수 없는 거고, 포괄적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위임이 된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예측할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 자, 여기서 지금 위임 입법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절차를 거쳐야 되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돼야만 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 위임은 할 수가 없다는 게 두 번째 특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도 세 번째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이런 게 나오면은 너희들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꼭 체크를 반드시 잘 해줘야 돼. 행정 규제 사항의 첨단 기술 관련성이 클수록 위임 근거 법률이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넓어진다. 뭐라고? 위임의 범위가 넓어진다. 무슨 지금 사고 구조가 나오고 있어? 인과관계가 나오고 있는 거지. 항상 이런 부분은 체크를 잘 해두고, 위임 명령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제정되거나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제정돼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뭔가 범위를 어긋나거나 좀 이렇게 축소하거나 확대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이 범위를 우리가 맞춰야만 한다는 것이 위임 명령의 특징.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제정은 효력이 없다까지 끝. 자, 그다음 행정규칙으로 넘어가 보자. 자,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관한 행정입법으로서 고시, 예규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근데 고시, 예규,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즉 누구와 관련된 얘기야?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관련된 얘기다 이 얘기야. 자, 아까 내가 봤었지.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아도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아까 위임 명령의 첫 번째 특수하고 대비되는 측면 아니야? 그치? 위임 명령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그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성이었지? 그것과 지금 위배되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위임 명령 제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 두 번째가 절차에 대한 얘기였지. 또 뭐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되는 거야. 바로 대조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러나 행정규제 사항에 관하여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대. 뭐라고? 행정규제 사항에 관하여서 행정규칙에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보면은 여기에서 행정규제 사항과 관련되어서 얘가 제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위임된 사항이 첨단 기술과의 관련성이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한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어. 원래 행정규제 사항은 맥락상 그러면은 위임 입법으로서 위임 명령으로서 규제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행정규칙으로서 규제를 하는 거야 원래가? 맥락상 지금 느껴보면 다시 위임 명령의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이 범위를 다루는 거야? 아니면 행정규칙이 행정규제 사항을 다루는 거야? 행정규칙이. 아니지, 위임 입법이겠지. 위임 명령이겠지. 알겠어?
왜? 위임 명령이 원래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러나 하면서 이거에 관련돼서 행정규칙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행간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글이 어렵다는 거지. 행간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원래 위임 명령이 하는 것인데 행정규칙이 하고 있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왜 이걸 행정규칙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만드는 거야? 여기 나오지만 매우 커서 위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서 불가피하고 위임 근거 법률의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에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임된 사항이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해서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시나 예규는 위임 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당연히 행정규칙이야. 그래서 위임 근거 법률이 이런 식으로 행정입법의 지정 주체가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그 위임 명령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위임 명령의 행정 규제 사항들을 다루고 있을 때 나오는 한계점들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행정규칙이 보완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느껴져?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고시나 예규로 제정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뭐가 나와? 이런 경우에 행정규칙은 넘어가서 위임 명령과 달리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행정 규제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임 명령처럼 이런 식으로 입법 예고 공포 등이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규칙의 또 다른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례로 넘어가 보자. 내용이 좀 어렵지 확실히. 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래. 지금까지는 전부 다 어디에서 했었어? 정부 부처라든지 행정부에서 했던 거라면 이 여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정부라든지 이런 큰 주체에서 한다기보다 어디에서? 바로 지방의회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지. 네,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입법부야, 행정부야?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질문은. 당연히 입법부니까 그 지방의회니까 뭐야? 입법부가 되겠지. 알겠어? 당연히 입법부지. 그래서 입법부. 근데 그 입법부가 어느 입법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이 근데 있대. 신기하게. 그래서 보면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정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된대. 제정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위임명령 행정규칙에 구별된다. 그치? 왜 의회잖아.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지방의회잖아.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부가 하는 그런 위임명령 행정규칙과 구별이 되겠지. 그래서 조례도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에 근거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법규 명령, 즉 위임명령과는 공통된 점이야 아니면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지. 위임명령도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럼 반대로 행정규칙하고는 어때? 반대. 차이점이 되겠지. 알겠지? 행정규칙은 국민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무원 대상이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또한 법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을 수 있대. 신기한 놈이지. 그래서 위임 근거 법률이 사용한 어구의 의미를 다르게 근데 사용할 수는 없대. 조례는 입법 예고,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생체했는데, 이거는 뭐하고의 차이점이야? 행정규칙하고의 차이점이지. 행정규칙은 뭐라 그래서 입법 예고나 공포 등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놈이잖아. 절차가 필요 없다고. 얘는 절차가 있는 필요하고, 얘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고, 얘는 법률의 근거가 굳이 필요 없고, 마지막 조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얘는 굳이 따지자면 행정규칙 쪽에 가까워, 위임명령 쪽에 가까워? 위임명령 쪽에 가깝다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파악을 해주면 질문이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행정규칙이 제일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그냥 할 만했었다라는 거. 자, 2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1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행정들은 제정 주체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어때? 제정 주체가 동일하니? 아니요. 너무 아니지. 왜? 제정하는 주체,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체할 수가 있었어? 행정부의 위임에서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랬었지.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제정을 하는 거야? 누가 제정하는 거야? 이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지 뭐 그냥 그치? 일반적인 행정부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그 행정 규칙을 만들어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지방의회.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재정 주체들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고 2번 행정 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을 모두 개별적 상황과 지역의 뭘 반영해? 지역의 특수성을 여기까지 잘랐지? 좀 넘겨야 되겠는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어때? 틀렸어요. 행정 입법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만 그런 거야? 그 지역의 특수성 조례만 그런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 3번 행정 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위임에 근거한다라고 되는데 어때? 행정규칙 아니에요. 행정 규칙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이 뭐라고 누가 제정한 거라고 국회 아까 얘기했었어. 네. 근데 여기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어. 얘는 아니고. 네. 4번 행정 규제 사항에 적용되는 행정 입법은 모두 포괄적 위임이 금지되어 있다. 어때? 조례는 허용. 네, 그렇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아닌 거야. 됐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 방법을 내가 한 가지 가르쳐주자면 네. 너희들이 집에 가서 정리를 한번 해봐. 여기 맨 첫 번째는 위임 명령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뭐 행정 규칙을 써보고 그 다음에는 뭘 써? 조례를 써보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법률에 근거하는지 여부 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얘는 법률에 근거 안 하고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알겠지? 그 다음에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있어서 위임 명령이 필요하고 얘는 필요 없고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되겠지. 알겠어? 네. 카테고리별로.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사항은 행정 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어때? 맞아요. 그냥 맞는 얘기지.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얘기였어.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쉽지만 나머지 선생들은 쳐내는 원리가 뭔지를 잘 기억해야 돼. 자, 근데 단순히 이렇게 근거를 알려주는 거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말한 게 주로 뭐였어? 카테고리 범주였지. 이 범주 파악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그 범주들 1, 2, 3, 4, 5 이런 식의 범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꼭 보는 게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지금 그 소수들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두 같은 부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지. 왜? 범주 파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이 글의 의도기 때문에 그래. 비콘에서도 그랬다시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번으로 보도록 27번 같이 보도록 해보자.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 기억, 위임 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진행되면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위임 명령은 뭐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야? 구체적인 어떤 그런 법규의 제한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네. 그걸 위반해서는 왜 안 되는 거야? 상권 분리의 원칙에 왜 위반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오면 되겠지. 1번 그 위임 명령이 이런 식으로 제한을 위반하면 뭐야?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는 어떤 전제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야? 국회를 무시하고 라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그치? 네.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서 행정 규제 사항을 규정하면 안 되겠지. 정답은 1번이지. 2번 그 위임 명령이 포괄적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지. 아예 위임 명령 같은 경우에는. 3번 그 위임 명령이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랬는데 아니지. 위임 명령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4번 그 위임 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없다라는 건 이상한 얘기인 거지. 그치? 오히려 국민에 대한 권한을 맡겼기 때문에 효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반대되는 측면에서 스쳤다라는 거야. 근거가 아니라는 거지. 5번 그 위임명령이 구체적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포인트가 뭐였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상권 분립의 포인트가 있었던 거야. 네.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 자, 28번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자, 행정규칙 바로 이 두 번째 거지. 특이한 녀석 법률에 근거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는 친구였는데 지우고 자, 1번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뭐야 이거는 행정규칙이지. 네.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어때? 법률의 위임이 요구되지 않아?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 정답이 아니지. 네.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일반 국민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어때? 당연하지. 왜? 공무원에 관련된 얘기라고. 3번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뭐? 위임 명령이 하는 거지 이거? 네. 아까 했었어. 그럼 위임 명령이 하는 거를 따르는 경우, 근데 이게 위임 명령에 대한 얘기라는 거는 너희들이 행간을 읽어내지 않았으면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기도 해 사실. 그래서 내가 아까 짚고 넘어간 거야. 그래서 위임 명령에 관련된 경우 위임 명령의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 그 행정규칙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 위임 명령과 달리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는 얘기를 했었지? 네. 그러니까 따르지 않으니까 맞는 얘기지? 정답이 아니지. 4번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제정 주체에 의해 제정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때? 법률의 이런 어떤 행정규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는 위임 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려 불가피하게 위임 근거 법률의 행정입법의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의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정 주체에 정해졌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거니까 맞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등장하고 있잖아. 뭐라고? 제정 주체만 지정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에서 지정된다고 보는 건 맞는 얘기지. 5번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임 근거 법률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 명령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 얘는 지금 행정규제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위임 명령하고 다르지 그러니까 범위가. 알았어. 알았지? 아예 다른 거야. 정답은 계속 5번이 되는 거. 네. 왜냐면 얘가 지금 적용되는 거는 예외적인 경우만 그렇다라는 거야. 알겠지? 넘어가서 어려웠던 문제지. 신청이가 왜 나와 갑자기? 신청이 아니고 29번 문제지. 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서 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파악을 해보자고. 지우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이 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비콘처럼 범주파. 그래서 범주들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작업이 기본 중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자, 답은 새로 개업한 여기에서 지금 문제 발문부터 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발문이고요.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지. 자, 그래서 답은 새로 개업한 자신의 가게 홍보를 위해서 인근 자연공원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수막 설치에 관한 행정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땡땡 시청에 문의하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일단은 어디에 물어보고 있다고? 시청. 그러니까 지방의회, 지방이지 지방. 이제 의회는 아니고 시청의 경우에 행정부니까. 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일반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이게 정말 무리한 거지. 못 알아들어? 자,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자, 법률이라 그랬지. 뭐라고? 국회. 네. 법률 하면 우리는 국회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입법부. 그래서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뭐야 이거는 위임입법이지. 위임명령이지. 위임명령. 그래서 위임명령 이런 5개의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법률의 근거에서 이 법률 제3조의 근거에서 대통령령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위임명령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제5조에 또 이제 그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시행령 제5조래. 시행령 제5조는 뭐인 거야? 그러니까 행정입법인 것이지. 그러니까 입법부가 한 법률이 아니라 행정입법이라고.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문의하신 규격이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설치 전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한 위 법률 제16조 광고물 실명제에 의하면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땡땡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법령 뭐인 거야 이거는? 조례인 거지. 이거에 따르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도 역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 맞지? 여기까지 파악이 됐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의 각각이 뭔지, 어디 입법부에서 한 건지 행정입법에서 하는 위임 명령인 건지 조례인 건지 이것만 파악을 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
여기서 그 행정 규칙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1번. 자, 가의 제3조의 내용에서 나의 제5조의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법률 제3조에서 나의 5조에 나와 있는 구체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어? 없어? 확인할 수가 없겠지. 말도 안 돼. 왜? 예, 제3조는 뭐라고? 법률이라고. 법률은 뭐야?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거야. 근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는 건 지물에 대한 이해가 현격히 떨어지는 진술인 거야. 됐지? 2번. 나의 제5조. 자, 나의 제5조는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시행령 제5조니까 위임 명령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지. 네. 그래서 여기선 가의 제16조. 자, 16조는 뭐야? 법률 제16조. 이거는 입법부에서 제시한 이제 법률인 거지. 여기로부터 제정할 사항의 범위가 정해져 위임을 받았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근데 5조는 뭐라 그랬어? 5조는 이미 위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뭐에 의해서? 이미 3조에 의해서 위임을 받았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6조로부터 받은 게 아니야. 잘못된 얘기지. 3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16조가 아니야. 16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규정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지 16조가 5조에 위임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 너 잘못 이해하면 안 돼. 이렇게 구별지어서 이해하면 간단해. 너 복잡할 필요 없어. 3번.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걸 간단하게 쳐내는 연습을 자꾸 해주고 너희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은 지문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들이 풀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이해가 되는지. 한번. 그래서 나는 다와 달리 입법, 예고, 공포 절차를 거쳤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위임 명령이지 다와 달리라 그랬는데 다는 조례지. 달리란 말이 틀렸지? 네. 왜냐면 둘 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절차를 거친다. 뭘 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범주 파악 능력을 묻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글 쓴 사람의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문제들이 여기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는 거야. 보기가 등장은 했지만 결국 그건 어구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건 이 표의 근거에서 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뭔지를 꼭 알아야 된다 이거야. 4번. 자, 나는 뭐라고? 위임 명령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와 조례에 나오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 제3조. 다도 뭐에 근거하고 있는 거야? 3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 어차피 얘네들이 둘 다 뭐라고?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는 광고물의 의미는 일치하겠지. 정답은 4번이지. 알겠어? 간단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선생님이 배경 지식에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조례 같은 경우 또 위임 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5번. 다를 준수해야 하는 국민 중에는 조례 이걸 준수해야 되는 국민 중에는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때? 다와 나가 둘 다 제3조의 광고물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네.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4번이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은 다 보여줬는데 굉장히 특이한 지문이었어. 어떤 면에서.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정에 관련된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지만 소재가 무엇이 나오건 간에 너희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보다 이런 범주 파악 능력 표를 꼭 그려보길 바래.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일단 비문학은 여기까지.